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대종사가 내일 계묘년 하한거 결제를 앞두고 정진에 들어가는 수행자들에게 법어를 내렸습니다. 성파대종사는 한여름 더위가 오히려 서늘하게 느껴지도록 정진해 본분사를 마친 대자유인이 되라고 정진을 독려했습니다. 한 태평양 도서국 회의 관계자를 비롯해 최근 국내외 주요 외교 인사들이 잇따라 진관사를 방문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만 2차례 각국 정상 배우자가 방문하는 등 한국 불교의 전통 문화가 국가 교류의 가교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가능성과 그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태고종 종도들이 평화의 섬 제주에서 종단 발전과 화합을 기원했습니다. 현 총무원장 호명스님과 이달 26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제28대 총무원장 당선인 상진스님 등 태고종 전국 주요 스님이 한자리에 모여 의미를 더했습니다. 한국밀교학회가 진각종 종조 회당대종사 열반 60주년을 맞아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진각종과 총지종 양대 밀교종단은 밀교학 연구가 대중교화 활성화 밑거름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징검다리 연휴와 함께 6월이 시작됐습니다. 일찍 찾아온 더위를 피하고 유익한 정보도 쌓을 수 있는 불교 관련 전시를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대종사가 내일 계묘년 하한거 결제를 앞두고 법어를 내렸습니다. 종정예하는 여름 석 달 동안 산문 출입을 삼가하고 힘써 정진하게 됐다며 오직 화두 타파 일념으로 한여름의 더위가 오히려 서늘하게 느껴지도록 정진해 불조와 시주 은혜에 보답해야 하리라고 결제 대중에게 당부했습니다. 또한 결계가 원만했고 대중이 화합하며 단월의 후원이 지극하니 수행의 인이 원만하며 금년 결제의 인연으로 일체 무명이 소멸하고 본성이 확연히 드러나 본분사를 마친 대자유인이 돼야 하리라고 법어를 전했습니다. 불기 2567년 계묘년 하한거는 결제일인 3일부터 전국 100여 선원에서 약 2천여 수자가 정진에 들어갑니다. 최근 한 태평양 도서국 회의 관계자를 비롯해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천년고찰 진관사를 방문하며 진관사가 문화 외교의 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종교를 초월해 전통 문화로 불교가 국가 간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정현선 기자가 조명했습니다. 한국 불교가 종교를 넘어 국가 간 교류, 외교 증진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찾은 외교 인사들의 단골 방문 코스가 된 서울 진관사. 지난 29일 김건희 여사가 한 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태평양 도서국 정상 배우자와 함께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같은 달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부인 유코 여사와 진관사에서 명상과 차담을 나눈 데 이어 한 달 동안 진관사를 2번이나 찾은 겁니다. 미국 대통령 영부인 또 기시다 총리 부인이 이번에 한국에 방문하셔서 진관사에서 전통문화 체험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고 가셨습니다. 단순히 진관사가 사찰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문화 예술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살리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부통령이던 2015년 질 바이든 여사가 진관사를 제일 먼저 찾아 한국 불교에 큰 호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벨기에 여왕과 태국 공주, 할리우드 배우 리처드 기어 등도 진관사를 찾아 한국 불교의 사상과 전통 문화에 깊은 공감과 감동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여기는 수행 공간이면서 생명 존중을 실천하는 공간이다. 사찰 음식은 생명 존중, 모든 생명에 대한 평등함, 또 자애심으로 음식을 이제 정성스럽게 대접했는데 환희로워하시고 이게 눈물도 흘리시더라고요. 명상을 또 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면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우리 불교에서는 마음을 가장 중요시한 어쨌든 다 편안해 하시면서 다시 오고 싶다 그러고 국민들께도 가서 그런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해외 기빈들이 진관사를 찾는 데에는 사찰 음식도 단연 한몫했습니다. 조선시대 태조가 진관사를 왕실 최대 불교의식인 국행 수륙제 사찰로 지정하면서
수륙제에서 유래한 음식이 사찰 음식 연구로 이어졌고 맛과 영양은 물론 사찰 음식에 담긴 불교의 사상과 가치가 깊은 울림을 전한 겁니다. 2017년 당시 백악관 부주방장이었던 샘 카스를 비롯해 프랑스 3대 마스터 셰프 에릭 브리파드도 진관사를 방문해 조리법을 배워가기도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사찰들 중에 전통문화예술을 잘 간직하고 있는 곳들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유니크 베뉴라고 해서 이런 의미 있는 장소들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관리하고 활용을 해서 우리 사찰의 전통문화가 외교적으로 잘 활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를 넘어 전통문화로 충분한 가치와 역할을 가지고 있고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진관사뿐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닌 한국 불교의 다양한 문화가 국가교류의 윤활유로 외교회장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현선입니다. 태고종 종도들이 평화의 섬 제주에서 종단 발전과 화합을 기원했습니다. 현 총무원장 호명스님과 이달 26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제28대 총무원장 당선인 상진 스님 등 태고종 전국 주요 스님이 한자리에 모여 의미를 더했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태고종을 대표하는 전국 스님들이 종단 발전과 화합을 한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31일 제주 매종 굴레대에서 봉행된 종단 발전과 화합 기원 법회는 현 총무원장 호명스님과 집행부, 28대 총무원장 당선인 상진스님, 제주 종무원장 구함스님 등 태고 종단 스님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제주 종무원 초청으로 열린 법회는 종단의 위기를 타개한 현 집행부와 새롭게 종단을 이끌어 나갈 28대 총무원장 당선인 상진스님 등 태고종 대표 스님들이 함께 모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 자리가 태고종이 새로운 도약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더없이 싱그러운 요즘 제주의 계절처럼 젊고 패기로운 우리 종단이 되는 많은 의견과 제안이 한라산만큼 모이기를 기원합니다. 법회에 모인 종도 스님들은 현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새로 출범하는 제28대 집행부에 종단 위상 제고와 화합을 한 목소리로 당부했습니다. 우리 상진 스님 앞으로 힘차게 밀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종도들이 종단이 크게 활성화되고 사는 대적으로 우리 태고종 그러면 태고 스님 모시고 우리가 종조로 모시고 있는 종단이라 미래가 밝겠다 이런 말씀들을 할 수 있었으면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당선인 상진 스님은 더 큰 노력으로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태고종이 보다 나은 종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일꾼이 되어보고자 노력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종단 발전과 화합을 위한 첫 걸음을 평화의 섬 제주에서 시작한 한국 불교 태고종. 동참 스님들은 이날 법회를 시작으로 간담회와 사찰순례 등 2박 3일 제주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BTN 뉴스 김관입니다. 한국밀교학회가 진각종 종조 회당대종사 열반 60주년을 기념해 선과 염송 수행을 주제로 춘계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안홍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밀교학회가 지난 1일 경주 위덕대학교 갈마관에서 2023년도 성가 염송 수행을 대주제로 춘계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진각종 종조 회당대종사 열반 60주년을 기념한 학술대회에는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정사, 총지정 통리원장 우인정사, 한국밀교학회장 효명정사를 비롯해 밀교종단 대표와 학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논의와 성찰을 통하여 실천 수행의 원리는 물론 실제적인 실행 방법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불교의 이러한 수행 방편들이 바르게 실천되었을 때에 이원자주와 이원평등이 되어 갈등으로 인한 불안은 사라지고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정사와 총지종 통리원장 우인정사는 축사를 전하며 학문적 연구 성과를 통한 밀교 대중교화를 서원했습니다. 학술대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밀교학이 더욱더 이렇게 발전할 수 있기를 또 우리가 소원을 해보고 또 이것이 좀 더 우리 나아가서 한국 불교 발전, 포교 교화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밀교와 행교를 아우르는 선과 염송 수행의 이해와 인식을 높이고 서로 다른 관점에서의 의견을 나누며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는 자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학술대회는 동명대 박재훈 교수의 한국선의 역사와 특징, 충남대 김방용 교수의 가나선 수행의 원리와 특징을 비롯해 동국대 김호규 교수의 묵조선의 역사와 수행 원리 등 불교 대표 수행법에 대한 6개의 주제 발표와 논평이 진행됐습니다. 가나선과 묵조선, 연불과 염송, 소리 명상의 역사와 수행 원리, 특징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으며 연불 수행과 진원 수행의 고찰도 이뤄져 의미를 더했습니다. 설립 2년 차인 한국밀교학회는 회를 거듭하며 불교학과 밀교학 발전에 초석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밀교학회는 진각종 종조 회당 대종사 열반 60주년을 기념해 회당 대종사의 사상과 수행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이뤄질 것이라 밝혔습니다. BTN 뉴스 안웅규입니다. 차디찬 감옥에서 처연한 심정으로 써내려간 만해 스님의 옥중시 9편이 창작 가곡과 합창곡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만해 추모 예술제를 시작으로 학술제와 추모제 등 선학원이 6월 한 달간 다양한 추모 행사를 펼칩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선학원이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인 만해 스님의 입적 79주기를 맞아 6월 한 달간 예술제와 학술제, 추모제 등 다채로운 추모 행사를 개최합니다. 설립조사 중 한 명인 만해 스님의 정신을 선양해온 선학원은 오는 4일 오후 3시 서울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만해 스님의 3년간 옥중서사를 다룬 이야기극 청년에게 붙인다의 공연을 선보입니다. 이번 무대에는 차디찬 감옥에서 처연한 심정으로 써내려간 만해 스님의 옥중시 9편이 창작 가곡과 합창곡으로 재탄생해 공개됩니다. 일제의 회유와 협박에 동지들의 변절을 지켜보며 고독한 한거의 의지를 굳건히 지켜낸 만해 스님의 3년간의 옥중서사를 역사적 사실과 예술적 해석으로 감동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남들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직접 몸소 실천하셨던 모습을 그렸다면 올해는 이제 서대문 형무소에서 계시면서 어떤 그런 범민들 그것을 아마 그런 예술 작품으로 보여주지 않을까. 만해 스님의 삶과 사상을 조명하는 만해 학술제는 만해의 자유와 선의 세계를 주제로 오는 15일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 만해홀에서 열립니다. 김경집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외래교수의 만해 한용운의 자유, 평화주의 연구와 박현수 경북대학교 교수의 만해 스님의 시집 님의 침묵 전편 해설의 흐름을 연구한 논문 2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학술제도 역시 만해 스님이 아무랬던 일제하에 억압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도 민족의 독립을 꿈꾸고 그리고 그것을 몸소 실천했던 만해의 자유와 선의 세계라는 것을 주제로 삼게 됐습니다. 만해 스님의 79주기 추모 행사의 본행사인 만해 추모제는 만해 스님의 기일인 오는 29일 서울 HW 컨벤션 센터에서 봉행됩니다. 추모제에는 만해 스님의 유족인 한영수 여사를 비롯해 선학원 임원과 부원장, 국가보훈부 관계자 등 정관계 인사와 불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스님의 정신을 기릴 예정입니다. 코로나 3년으로 인해서 힘들었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메시지를 주고자 어려운 속에서도 만해 스님처럼 만해 스님이 힘들 때 던지셨던 메시지로 지금 현재 우리들의 모습을 좀 전하고자. 선학원은 승려이자 독립운동가였던 만해 스님의 굴하지 않는 희망의 의지가 오늘날 청년에게 이어지길 기대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아직 여름이라기엔 이른 6월, 높아진 습도와 기온에 벌써부터 더위 걱정하게 되는데요. 징검다리 연휴와 함께 시작된 6월, 더위도 피할 수 있고 유익한 정보도 가득한 국립박물관으로 나들이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최준호 기자가 국립박물관의 볼만한 불교 전시를 모아서 소개해드립니다. 국립중앙박물관 2층 반가사유상을 전시한 사유의 방. 상설 전시지만 여전히 관람객의 발걸음이 줄을 잇습니다. 지난 29일 김건희 여사도 태평양 도서국 정상 배우자들과 전시실을 찾아 함께 관람했습니다. 절제와 역동성이 정반대로 표현된 두 국보 부처님이
깊은 생각에 빠진 채 앉아있는 사유의 방은 조화와 균형을 상징하고 어두운 조명은 자연스럽게 스스로에게 침잠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기울어진 바닥과 벽, 별이 반짝이는 듯한 천장도 직관적으로 반가사유상이 몰입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더합니다. 이 반가사유상 사유의 방에는 세 가지의 시점이 있는데 들어오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의 반가사유상을 보는 시점과 나갈 때 반가사유상을 보는 시점이 있고 그 다음에는 반가사유상이 하늘에서 바라보는 시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시점이 있는 공간이고 이 공간을 유의 깊게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유의 방을 나와 한층 더 올라가면 세계문화관 일본실에서 일본 불교 조각의 세계 특별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도쿄 국립박물관과 협약을 통해 대여해온 불교 조각 5점은 한국, 중국의 불상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모습을 찾아보는 재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부처와 보살이 중생 구제를 위해 일시적으로 신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났다는 일본만의 독특한 신불스팝의 신앙 형태가 반영된 목조 좌상과 직원인을 하고 부드러운 인상을 띈 채 앉아있는 대일 열애좌상 등이 볼거리입니다. 해이안 시대부터 그 불상을 이렇게 접합해서 만드는, 그러니까 각 부분을 결합해서 만드는 접목조 기법이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더 세밀한 그런 표현도 가능하게 되었고, 심지어 아주 큰 불상도 만들 수 있게 되고, 또 다양한 불상을 또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전 일본 불교 조각의 세계는 10월 9일까지 무료로 관람 가능합니다. 일본실 외에도 중앙아시아실과 인도, 동남아시아실에서 각 지역의 불상과 불교 유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고 이건희 삼성회장의 문화유산 미술품 기증 1주년을 맞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렸던 특별전 어느 수집가의 초대는 광주에 이어 국립대구박물관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 190건 348점이 전시되는 이번 특별전에서도 귀중한 불교 유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불교 전시공간 초입부터 눈길을 사로잡았던 국보, 일광삼존상을 비롯해 소형 불상들과 보물, 월인석보, 석포상절 목판본이 전시됐습니다. 지난해 전시에서 관람객의 관심을 끈 청동 범종과 미디어 아트, 눈으로 듣는 울림도 재현했습니다. 인류의 경험과 지혜가 담겨있는 소중한 문화유산과 미술작품을 수집하고 보존한다는 것은 인류의 수많은 궤적을 보존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국립대구박물관 특별전 어느 수집가의 초대는 7월 9일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지만 실시간 동시 관람 수를 120명으로 제한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박물관은 진검 휴무를 고려해 정기 휴관일인 월요일을 수요일로 옮겨 오는 5일에도 박물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치료비 특별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는 지난 27일 남양주 불암사 봉축 법요식에서 환자 치료비 지원금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정기 지원이 아닌 봉축 특별 지원으로 불암사 2명, 송산 노인종합복지관 2명,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 1명, 총 5명에게 전달됐습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 이사장 일면스님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환자들도 치료를 받아 건강하게 회복되길 바란다며 직접 치료비를 전달했습니다. 내일부터 전국 100여 사찰에서 석 달 여름 안거 수행이 시작됩니다. 종정회와 성파 대종사는 본분사를 마친 대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한여름 더위가 서늘하게 느껴질 만큼 정진을 다하라고 경책했는데요. 안거에 들듯 마음에 새기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수행을 하루하루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